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리맹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리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가병.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다가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 2010년 후방에 위치한 신교대로 입대하게 된다. 무난히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퇴소식 전날 자대 배치에 대한 중대장님의 브리핑이 있었다. 내가 속해 있던 기수는 총 260명. 이번 기수는 운이 좋게도 260명 중 248명이나 근처에 사단으로 배치되고 12명만 타 지역으로 배치받는다고 하셨다. 260명 중 248명 안에 설마 내가 못 들어가겠어? 왜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나는 12명 중 한 명이 되어 저 멀리 경기도 구석에 있는 소대 개념도 없는 매우 작은 규모인 향토사단에, 그것도 선봉대대인 1대대로 배치받게 된다. 자대에 배치받자마자 대대장님께서 나를 호출하셨다. 얼마나 규모가 작고 열악한 부대였던지 가건물처럼 꾸며진 2층 대대장실 문에 궁서체로 쓰여진 싸이벌한 문구, 당당하게 자신있게. 처음 본 대대장님의 모습은 마치 수염을 밀어버린 산타 할아버지 같았다. 대대장이 되려면 이렇게 오랫동안 군생활을 해야 하나? 아닌데, 훈련소 때 멀리서 봤던 대대장님도 이렇게 나이가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호호호호호. 웃음소리까지 산타호호 할아버지 스타일. 추후에 알고 보니 연대장님이 선배로 깍듯하게 대하는 짬중령. 네가 김갑영이냐? 이병 김갑영. 예, 그렇습니다. 호호호호호. 너 어디에 있는 땡땡시에서 왔다며? 땡땡시 사는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땡땡시 거기 거시기가 유명하잖아, 그치?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옆에 앉아봐. 대대장님은 컴퓨터에서 위성지도를 보여주시며 내가 몇 년도에 중대장 할 때 말이야, 여기에 내 관사가 있었어. 여기 어딘지 아는가? 어라? 우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바로 옆 건물이다. 여기 이쪽에 저희 아버지 가게가 있습니다. 뭐? 어디 가게? 철물점 하고 계십니다. 뭐? 설마 지금 아버지 전화 받으실까?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대대장님께서 건네주시는 폰으로 아버지께 전화드렸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모르는 폰 번호로 온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좀 놀라셨지만 이내 반가워하셨다. 잘 있다며 안부 전하고 이어서 대대장님을 바꿔드렸다. 안녕하세요, 가병이 아버님. 저는 가병이 대대장 땡땡땡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1900땡땡년에 아버님 철물점 옆 관사에 살며 왕래하던 중대장입니다. 엄청 신기하다는 듯 놀라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고 대대장님 특유의 호호호호호 웃음소리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섞이며 한동안 통화가 이어졌다. 내가 태어나기 전 군부대 관사였던 건물은 현재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도 철물점을 하셨던 아버지는 대대장님과 함께 친분이 있었던 듯하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잠시 정적 후 들려오는 대대장님의 웃음소리. 호호호호호. 김가병이, 넌 이제부터 내가 특별 관리를 해주겠다. 특별관리? 대대장님께서는 아버지와 인연이 있다는 것은 서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며 나를 부대에서 가장 군기가 억세고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화기중대로 배치하셨다. 비실비실한 내 몸과 체력, 정신력을 키울 생각이셨나 보다. 당시 구타 가혹행위 타파가 전 군의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연대에는 음지에서 각종 폭력과 폭언이 잔존해 있었고 여러가지 악랄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높은 체력과 장비 숙련을 요구하는 화기중대 특성 때문인지 일병이 되기 전까지는 체력 미달, 훈련 미숙으로 꼬투리 잡혀 시작물자 창고 뒤쪽에서 자주 맞곤 했다. 타중대에서도 소원 수리함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보고되어 대대가 시끄러웠던 적도 많았다.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며 죽어라 열심히 군생활을 했더니 어느새 상병을 앞두게 되었고 대대장님께서 나를 호출하셨다. 호호호호호. 김가병이, 내가 중대장에게 얘기해서 너에게 분대장을 맡길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대대장님은 내가 전입해오던 시기와 비슷하게 우리 대대로 온 신임 대대장이었다. 겉으로는 호호 할아버지처럼 온건한 이미지지만 속으로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진급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똘똘 뭉친 욕망의 화신이었다. 대대장님은 우리 연대를 비롯해 우리 대대에도 각종 부조리 행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지휘관들의 묵인 방조하는 행동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다. 우리 대대의 안녕과 대대장님의 진급을 위해서였는지 가병이, 너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겠다. 특별 임무 말입니까? 대대장님의 명령은 이러했다. 분대장 수첩을 2개 작성. 새로 받게 될 1개는 중대 결제용으로 쓰고 나머지 1개는 이전 분대장들이 사용했던 낡은 분대장 수첩에 덮어쓰기식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표기. 부대 내 부조리 및 간부들의 잘못된 행태를 목격할 시 보고 겪은 그대로 작성하여 대대장님께 은밀히 보고하라는 것. 매일 함께 생활하는 중대원들과 중대장님 입장에서 배신자로 취급될 수 있는 명령이었다.
말 그대로 대대장님만의 블랙요원. 이등병 때부터 여러가지 부조리를 당했지만 일개 병사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용하며 적응해 나갔었다. 하지만 그런 부조리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대대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기에 그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대대장님께 보고는 2, 3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뒷정리한다는 명목으로 별실에서 대대장님과 접선하여 보고했다.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보고받길 원하셨는데 기억나는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화기중대에서 1병 이하 자유시간 휴일에 PX나 싸지방 출입을 통제하고 강제로 체력단련을 시켰다. 체력단련 과정 중 후임에 대한 선임들의 폭행과 폭언, 얼차려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이것은 중대장의 지시사항으로 우리 중대는 일과 시간 외에도 임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는 것을 대대장님께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대대장님이 물어보면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게끔 강제했다는 보고. 또한 타분대 후임병이 훈련간 상처를 입었는데 선임병과 분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꾀병 취급하며 의무실에 가지 못하게 함. 중대장에게 상처를 보여주었으나 대충 물파스 바르고 파스 붙여주는 식으로 처리. 다친 후임병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중대장에게 고충 털어놔봤자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보고. 타중대의 신병이 적응하지 못해 영내 탈영한 사건이 있었다. 원래부터 심신이 불편한 신병이었는데 언어적 괴롭힘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 영내 탈영 원인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보고. 보고를 받은 대대장님은 병사 부상 관리를 대충한 중대장을 모아 혼내셨고 대대장에게 불려갔다 나온 중대장은 다시 우리를 모아서 섭섭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누군가 소원 수리를 적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고충이 있거나 아픈 후임병은 대대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 병사들을 콕 집어 괜찮냐고 물어보셨고 괜찮다고 말해도 의무대로 강제로 보내거나 심한 경우 사단 의무대로 보내 치료받게 하셨다. 영내 탈영은 해당 중대장 질책 후 완전군장 돌렸고 괴롭힘 당사자와 영내 탈영 병사는 영창 조치 후 각각 따로 전출을 보냈다. 그 외에도 아무리 사소한 보고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조금씩 대대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지고 만다. 선의임 간 상호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 우리 분대 부분대장이 후임에게 손찌검을 했는데 후임이 방어하느라 휘두른 게 카운터 펀치가 되어 팔꿈치로 부분대장의 턱을 가격. 정대만이 된 사건이 벌어졌다. 폭력이나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시시하며 무마했던 중대장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상황. 당연히 분대장의 관리 책임 문제로 나 또한 헌병 조사관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조사관님은 그동안 지휘관에게 결재받은 분대장 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아,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나는 사실 대대장님께 분대장 일지 2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보고용, 하나는 대대 내 병사 간부들의 모든 부당한 행위를 적은 일지입니다. 그러자 조사관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며 대대장님께 사실 확인을 하셨고 대대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지 나중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면서 질책을 받다가 칭찬을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상호 폭행한 부분대장과 후임은 치료 후 영창행. 나의 경우 원래는 휴가가 잘리는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연대장님과 대대장님의 모범 병사 추천을 받아 거꾸로 3박 4일의 포상 휴가를 받게 된다. 대대장님의 배려인지 보호인지 부대원들과 작별 인사 나눌 틈도 없이 휴가 복귀 직후 사단 본부로 전출 가게 되었다. 중대장님은 그게 너였냐고 본인 몰래 대대장님께 보고한 것에 대해 섭섭하다고 하시며 마지막에는 수고했다고 말해주었다. 대대장님께서는 호호호호호 가병이 그래 고생 많았다.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네 덕분에 더 큰 사고가 예방됐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더구나.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부대원들과 좋은 추억 쌓고 전역해야 하는데 대대장 만나 이렇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사단 가서 편하게 있다가 무사히 전역해라. 대대장님은 본인 명함에 손수,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주시며 전역한 후에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부대원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단으로 전출, 말년을 보내고 전역했다. 아마 우리 대대 부대원들은 내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터. 당시 대대장님의 명령이고 부조리에 대해 나 역시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시 부대원들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이다. 전역 후 듣기로 대대장님은 결국 진급에 성공, 다른 지역의 연대장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된 걸까? 현재 나는 중견기업에서 대표님의 비서직을 3년간 수행, 감사팀에 이어 법무팀으로 발령, 회사의 기밀 유지와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아군으로 인해 집에서 먼 곳으로 배치받았으나 기막힌 우연으로 옆집 아저씨였던 대대장님을 만나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구라 같지만 실화인 잊지 못할 사연이라 기억을 더듬어 남겨본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